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3년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미국 상하의원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미 의회에서 존 베이너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소개하게 된 특권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인사로 박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단에 오르자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류 사회에서 사용하는 수준 높은 영어와 정확한 발음, 유연한 제스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은 처음 시작부터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님, 바이든 부통령님, 상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미래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 워싱턴에 도착해서 포트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기념공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신 참전용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4명의 의원들 존 커니어스, 찰스 랭글,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의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자 이들 의원들은 차례로 기립을 했고 장내에는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연설에서 4분가량에 초과된 34분간이나 진행된 연설에서 6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모두 41번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의회에 모인 청중들을 감동시킨 역사적인 명연설의 주인공,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여성 대통령에 도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미국에 비해 한국 국민이 선출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한국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친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과오를 범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내려줄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공업국으로 선진국들도 부러워했던 원자력 기술 최강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지금도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코리아의 경제개발 모델을 교과서처럼 배워가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신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사업은 우리나라를 푸르고 아름다운 강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푸른 숲 울창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느라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어서 산사태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또 다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빛나는 지적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혜택을 입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 대신 위대한 업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당대표이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천막 당사를 꾸려서 당을 구해냈고 당을 위한 선거 유세 중 그 고운 얼굴에 14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부상을 당하셨으면서도 병실에서 대전은요 라는
오직 당과 선거를 걱정하는 말을 남기셨건만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치 인생을 함께 해오신 현재의 미통당 정치인 여러분, 예전 한나라당 시절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안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자 있습니까? 오직 대한민국과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고귀한 여성 한 분에게 당신들은 더할 수 없이 비열한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탄핵을 당할 만한 법적 판결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탄핵에 동조한 당신들의 그 돌이킬 수 없는 비겁한 배신 행위의 결과로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는 날로 추락하고 있으며 저들의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부정선거로 인해서 180석을 차지해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과 함께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당을 배반하고 뛰쳐나갔던 탄핵파 의원들, 당신들은 무슨 낯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박 대통령님께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우파 국민들은 당신들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그 비겁한 배신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이제 금배지 달았으니까 뭐 공연히 긁어부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함께 일해온 동료 민경욱 전 의원의 절규와 외침 정도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한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하고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게 될 중대한 상황이 언제 어느 순간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안개 전국 속에서 미통당 당신들은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기로 정부 여당과 무슨 비밀 협약이라도 한 겁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뒷거래라도 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들 모두 입 닫고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헌법 절차상의 하자와 가짜 태블릿 PC, 촛불 시위, 선동적 언론 보도 등 좌파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작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마음속에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를 1년 반가량이나 남겨놓으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4.15 총선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증거를 남긴 명확한 부정선거였고 자동적으로 지난 총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의 국회의원직 신분이 박탈되면 물론 그간의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도 자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분들이 받은 세비와 활동비 전액은 국고로 환수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며 역사가 증명하게 될 진실인 것입니다. 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